저런 분이 사진이라도 같이 찍히면 우리 민수 앞날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니? 부모 잡아먹은 재수 없는 아이를 드릴 수 없다. 이모가 과메기는 실컷 먹여주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남의 아이를 제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워낸 그 고결한 희생입니다. 제목 결혼식 날 내 신랑이 로비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 2026년 1월의 마지막 금요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특급 호텔 예식장은 온통 순백의 수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생화의 진한 향기가 섞여 흐르고 있었고, 거울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오점 하나 없는 순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적은 신부대 기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친정의 귀한 손님이라도 불렀니? 예식장 입구에 도저히 우리 집안 하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분이 서 계시더구나. 격식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저런 분이 사진이라도 같이 찍히면 우리 민수 앞날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니? 저런 분. 시어머니는 거지나 노숙자 같은 천박한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머문 곳엔 세탁기에 수백 번은 돌린 듯 하얗게 바랜 옥색 한복을 입은 노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허리는 구룡포의 거센 파도를 평생 견뎌온 듯 깊게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친정 쪽 어르신 중엔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곁에서 미소 짓고 있던 신랑 민수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생명줄이라도 놓친 사람처럼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연애 시절 제게 늘 말했습니다. 본인은 바다가 키운 아이라고요. 하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차갑고 외로웠는지, 그 파도가 얼마나 날카롭게 그의 어린 시절을 핥히었는지는 단 한 번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10살 되던 해 구룡포항 근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시던 그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건 어린 민수 한 명과 빚뿐이었죠. 친척들은 차가웠습니다. 입 하나가 무섭다. 부모 잡아먹은 재수 없는 아이를 드릴 수 없다. 라며 어린 민수의 앞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벼랑 끝에선 민수의 작은 손을 잡은 건 혈연도 지연도 없는 덕순 이모였습니다. 이모님은 민수 씨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식당에 생선을 배달해 주시던 일꾼이었죠. 그런데 갈 곳 없는 민수 씨를 보더니 그 비린내 나는 앞치마에 민수 씨를 푹 안아주셨습니다. 민수야, 이모랑 가자. 이모가 과메기는 실컷 먹여주마. 나중에 민수 씨에게 들은 덕순 이모님의 삶은 구룡포의 겨울 바다보다 매서웠습니다. 새벽 3시면 얼음장 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항구로 나갔고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가 생선 내장을 땄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의 손톱 밑은 항상 검은 생선 피가 배어 있었고 거친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가 fun장처럼 박혀 있었다는 것을요. 이모님의 손은 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그 손으로 민수 씨의 도시락을 싸고 그의 떨어진 양말을 기워주셨습니다. 민수 씨는 그림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룡포의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미대 입시를 꿈꾸는 건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은커녕 스케치북 한 권 사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시절이었죠. 이모님은 민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밤마다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더 늘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모님이 돌아오셨는데 손이 너무 꽁꽁 얼어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수 씨 앞에 툭 무거운 가방을 놓으셨습니다. 열어보니 독일제 최고급 디자인 연필 세트와 두툼한 스케치북이었어요. 이모님이 민수 씨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시더군요. 민수야,
이모 손톱은 평생 검어도 내 손등엔 연필 가루만 묻게 해줄게. 넌 이 못생긴 세상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만 그려라. 그날 민수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모님은 민수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외출복조차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애 하나 키우느라 몸 다 망가지겠다고 혀를 찰 때도 이모님은 그저 허웃으며 우리 민수가 서울 가서 큰 사람이 될 거다. 라며 민수 씨 자랑을 삶의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현재의 예식장 로비. 민수 씨는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그 낡은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민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니? 내 동료들, 내 지인들이 다 보고 있어. 제발 품위를 좀 지켜라. 민수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품위가 무엇입니까?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호텔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까? 제게 진짜 품위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남의 아이를 제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워낸 그 고결한 희생입니다. 민수 씨는 이모님의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처음으로 금상을 받았을 때 이모님이 입으셨던 옷이 바로 이 한복입니다. 대학 졸업식 때도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모님은 이 옷만 입으셨습니다. 이 옷감 사이사이에는 저를 키워낸 20년의 세월과 이모님의 눈물이 박혀 있습니다. 감히 누가 이 옷을 거지 같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식장은 순간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던 하객들도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러졌다를 반복하던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제 친정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크고 묵직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민수 씨의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웅장한 박수 소리가 예식장의 높은 천장을 가득 채울 때 저 역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민수 씨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수 씨와 저희 날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날이에요. 이모님은 당황하며 저희를 일으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 거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예쁜 새아기야. 내 손이 비릴 텐데 내가 괜히 와서 분위기를 망쳤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멈칫하며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이모님의 낡은 한복과 굽은 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부심, 부끄러움,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미안함.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있던 고가의 명품 실크쇼를 벗어 이모님의 마른 어깨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사람을 볼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왜 저렇게 바르고 단단한 아이로 자랐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제가 몰라봤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하세요. 예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시간. 민수 씨는 이모님을 신랑 신부 정중앙에 모셨습니다. 낡고 바랜 옥색 한복과 세련된 턱시도,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어우러진 그 사진은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매주 주말이면 포항 구룡포로 내려갑니다. 이모님은 여전히 서울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걸 사양하셔서 저희가 이모님의 낡은 집을 따뜻하게 고쳐드리고 마당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격식과 품위를 목숨처럼 아시던 분이 요즘은 주말마다 저보다 먼저 이모님께 전화를 거십니다. 이모님, 저 이번 주에 구룡포 내려가요. 그 과메기 손질하는 거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민수가 이모님이 해주는 과메기 무침 먹고 싶다잖아요. 가끔 구룡포 항구 방파제에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외출복을 입은 시어머니와 여전히 수수한 차림의 이모님이 마주 앉아 생선을 다듬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 그 뒤로 지는 붉은 노을이 두 분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놓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흉터를 고결한 훈장으로 여겨줄 때 완성되는 것임을 저는 매일 배웁니다. 이모님의 낡은 한복 속에 숨겨져 있던 은빛 훈장.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자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단 하나의 진짜 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